6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요 등록사항 증정은 한 별표 5개 나와야 돼요. 네, 120페이지 60번. 자, 등록사항 증정은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에다 요약집 37페이지라고 하나 적어놔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에 지적도인묘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뭐예요? 정없이 뭐만 바뀌었대요? 경계 이치만. 그러면 이치 동그라미 쳐놓고 어디로 툭 치고 가요? 직권으로. 직권으로 조사 정리하여 정정할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정정이죠? 직권 정정이네요. 자, 토지 소유자의 경계 면적. 경계 면적이에요. 경계 면적은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봐봐요. 오늘 자꾸 외우지 말고, 자, 봐봐요. 저희가 이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자, 여기가 이제 건보라가 있고, 여기가 배조국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경계가 이렇게 정정이 됐잖아요. 두 가지 변동 가져왔죠. 뭐예요? 경계하고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 누구예요? 배조국이죠. 그러면 배조국에 뭐가 필요해요? 승낙서. 아니면 이해관계인의 뭐예요? 확정 판결서. 그러면 여기 면적과 경계가 변동이 있으니까 청량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니까 어디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로 봐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등록상 정정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 이제 13회 때도 독자적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고요. 자, 그럼 3번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4번하고 5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4번하고 5번. 토지의 표시 틀렸죠. 거기는 뭐예요? 소유자 표시야.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이래.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5번도 틀렸습니다. 5번은 거기 미등기 토지에다 미 동그라미 쳐놔봐요. 미등기 토지. 미가신이죠. 그럼 뭐가 빠져야 돼? 주민등록번번이 빠져야 돼. 주민등록등본. 찾았어요? 네, 주민등록등본은 과거에 있었는데 뭐예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두 개예요. 몇 번? 4번하고 5번입니다.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외우더라고 그랬죠. 미가신. 자, 미가신은 뭐?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그래서 미가신. 그래서 일부러 한번 풀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정답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서 4번과 5번. 그러니까 등록사항 정정은 대표적인 예가 요 문제예요. 요 샘플 문제를 자기가 완전히 숙제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개다? 두 개다. 몇 번하고? 4번하고 5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등록사항 정정은 반드시 우리가 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요약집을 한번 펼쳐볼래요? 자, 몇 페이지를 펼치냐면 40페이지를 한번 펼쳐봐요. 자, 40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와요? 자, 40페이지 보니까 거기 5절 뭐가 나와요? 지적정리 통지. 그 다음 6절은 등기 족탁. 여기에서 이제 합치면 한 문제, 떨어지면 두 문제입니다. 무조건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5절부터 정리해 보자고요. 지적정리 뭐가 나오죠? 통지가 나오네요. 통지. 자, 통지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알려준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놨을 거예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뭐예요? 이거는 통지 대상입니다. 그럼 반대 해석해보죠.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지 X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지 대상이냐 아니냐 나올 때 일단은 뭐예요?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소유자 신청이라는 거야. 과거에는 참 많이 출제됐습니다. 과거에는 다음 중 통지 대상인가 아닌 걸 찾아라. 그러면 통지 대상이 아닌 걸 찾자. 뭘 찾자? 소유자 신청을 찾아라. 그러면 요즘은 통지와 관련돼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통지 시기하고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밑에 한번 봐봐요. 자, 의의 봐봐요. 요것도 외울 일이 아니에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봐봐요. 저희가 이제 벌써 독해가 되는 사람은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 그럼 뭐예요? 바로 직관이거든.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몰라. 그럼 마무리를 뭘로 졌나 봐요? 통지로 마무리 진 거야. 통지.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등록했대요. 누가 등록했대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 만수로 누가 했대요? 지적소관청이. 그럼 소유자 알아 몰라? 몰라. 그럼 토지 소유자에게 뭐다? 통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자,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거기 통지 간주 주소를 알 수 있대 없대요? 없대. 그러니까 뭐다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여기는 15일 공고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15일간의 기간이 있는 게 지난주에 배웠던 뭐예요? 지적 공부에 복구해서. 그러면 15일이 무슨 기간이다? 이신청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대상이 몇 개가 나오죠? 9개가 나오잖아. 그럼 9개는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전부 소유자가 모르는 것들이거든. 자, 그러면 올해 그러면 출제 예상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시기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대.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는 뭐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며칠? 7일. 지금 요 통지 시기가 지금 언제쯤부터 출제되면 봐봐요. 자, 몇 회예요? 23, 24, 25. 작년은 몇 회예요? 이게 출제가 안 돼서. 그래서 27일 때 반드시 이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지 시기는 통지 사유와 관련돼서 반드시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러면, 자, 15일은 15일인데, 뭐, 앞에 읽어봐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자, 그러면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며칠? 7일. 지적 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며칠? 7일.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6절과 관련돼서 여기 봐봐요. 자, 등기 청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관계의 변동입니다. 뭐라고 써놨어요?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 촉탁, 그러면 항상 요 머릿속에 깔고 들어갈 거는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안 외우더라도 여기 읽어봐요. 합병.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하죠? 그럼 시켜봐요. 몇 필지, 두 필지, 합치죠.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과 경계가 달라졌죠. 면적 달라졌죠? 면적을 합치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에 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소유자 변경. 등기 촉탁 사유에서 뭐다? 제외되죠. 왜? 소유자 변경이니까. 사실관계가 아니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신규 등록은.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 통지 시기가 며칠? 몇 까먹었다 아까. 변경 등기가 불필요한 경우는 7일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신규 등록은 신청 기간이 60일이지만 통지 시기는 바로 7일이 된다는 거야. 이걸 지금 요 신청 기간하고 요 통지 시기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합병은 그러면 합병은 신청 기간이 원칙적으로 있어 없어? 없죠. 원칙적으로 없죠. A조로 60일의 제한이 있는 게 있죠. 몇 개? 12개. 공동주택의 부지와 확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합병도 무슨 촉탁사유다? 등기 촉탁. 그럼 며칠? 15일.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나중에.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거기 의해서 토지의 표시. 그럼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툭치니까 등기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촉탁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자기. 그래서 무슨 근거라고 적어놨어요? 면세 근거라고 그런 거야. 그러면 대상은 외울 필요 없죠. 딱 하나만 제외고 신규 등록은 뭐다? 제외. 그 행랑편 좁혀놓고 최근에 출제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적정리 통지와 등기 촉탁 요거 암기되면 이제 밑에 옆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봐봐요. 62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62번. 자, 62번과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요약집 40페이지라고 적어놓고요. 자, 풀어봐요. 자, 122페이지 62번 문제.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이게 문제냐 싶으면 문제냐 이거예요. 최근에 출제된 거예요. 최근에. 여러 번 출제됐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그럼 거기 63번 하나 풀어놔야 돼요. 63번. 63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센스가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됐어요? 정답은 4번.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체는. 자, 그러면 62, 63 꼭 풀어놔야 됩니다. 62, 63.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럼 몇 페이지를 풀냐면 68번 문제를 한번 꼭 풀어놔야 돼요. 68번 문제. 자, 68번 한번 풀어보세요. 제대로 이제 통지시기가 암기가 되고 사유가 이어졌는지. 됐어요? 예. 자, 그럼 봐봐요. 1번의 키워드 불러줘봐요. 중심 키워드. 토지의 표시. 또, 등기, 좋다. 두 군데가 딱 보여야 돼. 자, 그러면 2번은, 자, 15일이죠. 앞에 뭐가 틀렸어요? 등기 간세에서 접수한 날. 틀렸죠?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이었죠. 자, 이번에 3번은 어디가 중심기예요? 토지 이동. 그 다음 뒤에도 토지 이동. 요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4번은 지적소환증 토지 표시. 토지 표시. 사실이죠? 근데 변경 등기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안 필요하다고 그러죠? 그럼 며칠? 7일. 앞에 확인해봐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자, 5번과 관련돼서 통지 간주. 자, 그러면 주소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랐을 때 해당 시군구,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거야.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돼요. 그러면 66번에는 자, 그게 66번이 바로 16회 때 기출문제예요. 5번 한번 봐봐요.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봐요. 자, 66번 문제. 오민검 한번 해봐요. 5번이 맞아는 본쳐봐요. 틀렸죠? 네, 시도예요? 시군구예요? 그래요.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라는 거야. 이게 16회 기출문제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풀어볼래요? 자, 그러면 저기 쭉 한번 넘겨서 몇 페이지를 풀어보냐면 저기 71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워밍업 해보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죠. 자, 1번은 어디가 중심계예요? 자, 일단은 1번은 소유권의 득실 변경.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 그러면 등기 필정보, 등기 사항 정명서에 기해서 정리해야 되나? 잘라요. 맞았죠? 자, 신규 등록 무슨 신자예요? 새로운 신.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해줘요? 지적소관청이. 법원이 조사 결정한다. 그때 X. 누가? 지적소관청이. 나오네요. 자, 이번은 지적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심을 했죠. 그러면 등기소에 가서 확인하니까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줄 뭐라고 써놨어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토지 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면 권리에는 힘써, 못 써? 못 써. 그러면 요구하여 정리해야 된다. 어때? X.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조문구조 자체가. 그러면 2번은 X가 되네요. 자, 3번은 지적공부 등기 기록관의 토지 면적이 상향교. 면적이 상향돼요. 그러면 면적은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뭐가 우선이에요? 등기 기록이 우선하나. 틀렸죠? 뭐가 우선해? 대장이 우선하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3번도 틀렸네. 자, 그러면 4번은 무슨 시기예요? 통지시기죠. 그럼 며칠 나와 있어요? 15일. 그러면 앞으로 치고 가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 맞고, 또 앞으로 가요.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맞네.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네.
자, 5번에 신청의 정정사항이 미가신이죠. 자, 토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증서, 전화에 관한 명백히 잘못 기록한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법원에 확정 판결해야 된다. 어때? X. 아까 미가신 신청이죠.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걸 이해해서 푼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자,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뭡니까? 어느 정도 틀은 우리가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요 문제 71번 풀었다. 그러면 뭐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가 혼쳐나가는. 근데 자 봐봐요. 그래도 우리 봐봐요. 희망은 잃지 마세요. 봐봐요. 문제 71번. 그러면 이제 시험장은 이렇게 가서 풀어야 돼.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장문. 그러면 장문 중에서도 숫자가 몇 번에 있어? 4번. 4번부터 확인하라고 몇 번 이야기했잖아. 4번. 숫자가 있으면 숫자부터 먼저 점검하라. 그러면 4번 하나 딱 찍고 그럼 넘어갔으면 그냥 뭐 골치 아픈 거 안 봤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꼬라지 안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한번 자꾸 익혀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숫자가 5개 중에 하나가 나왔다. 그럼 그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요. 틀린 것은 옳은 것은. 그러면 만약에 숫자가 2개, 1번에도 숫자가 나왔고 2번에도 숫자가 나왔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도 기간 나왔고 여기도 기간이 나왔어. 그러면 틀릴 확률은 뭐예요? 이걸 빼고 만약에 몰랐을 때 나머지 지문에서 찍어줄 확률이 맞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딱 먼저 봐. 이렇게. 저째로 잘 째려보대요. 아까 뭐 꼼꼼하게 정리한 거 봤어요. 아까 유원지. 그거 잘 봤어요. 저 못 봤거든, 그거.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꼼꼼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장문이다. 그러면 장문이다. 그러면 뭐예요? 3번부터 읽어가야 되나? 숫자가 있으면 숫자부터 먼저 점검하라. 그러면 숫자부터 점검하니까 4번 찍고 넘어가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됩니다. 2차 과목들은 자기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요령만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우리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아까 그 문제들만 점검해두면 충분히 나머지는 쓸데없이 풀지 말고요, 시간을. 그러니까 그 문제라도 풀어놓으라고. 그 문제만 여러 번 풀어서 푼 것만 해도 우리 충분히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제5장 무슨 청량이 나오죠? 제작 청량. 지적 청량은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맨날 여기 봐봐요. 지적 청량 나온다. 자, 지적 청량 나왔다. 바로 알면서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의 대상. 몇 개예요? 13개죠. 자, 지적 청량의 의뢰 절차. 뭐라고 써놨죠?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절차. 뭐라고 써놨죠? 지적 기준점. 이미 정해졌잖아요. 하나. 그렇죠. 하나. 지적 청량은 뭐예요? 요거는 전부 뭐예요? 기적 청량은 뭐예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기술적인 문제야.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이해할 게 하나도 없어. 이해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적 청량이 만약에 이 지적 청량이 이해할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암기를 안 하면 어때요?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청량 10대상, 13개를 반드시 숙제해야 돼. 그러면 요약집을 한번 가져와 봐요. 요약집 몇 페이지에? 41페이지. 지적 청량의 대상. 여기는 마르고 닳도록 해야 돼요. 몇 개예요? 13개. 그럼 한번 봅시다. 지적 청량이 암기가 됐는지 한번 봐봐요. 지적 청량 구분은 크게 뭐로?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 그럼 지적 청량 대상은 몇 개? 13개. 세부 청량은 12개. 그렇죠? 기초 청량 하나. 그렇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자, 말 이야기하는 게 봐봐요. 자, 생태가 들어갔다. 무슨 상?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그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그럼 봐봐요. 첫 번째 칸 가봐요. 지적 기준, 기준 동그라미. 기준이 들어갔으니까 기초 청량인 거야. 도시 개발이 들어갔으니까 지적 확정 청량. 이게 낙지가 들어간 거야, 낙지. 낙지탕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거는
지적 학정 청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념이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지산 구조물의 점유 관계를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현황. 대비와 현황이 들어가면 지적 현황 청량이 되는 거야. 경계 복원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 경계 복원 청량. 임에서 들어갔어요. 무슨 전환? 등록 전환 청량이야. 등록 전환 청량. 자, 그러면 분할이 들어갔어요. 무슨 청량? 분할 청량. 축적 변경이 들어갔어요. 축적 변경 청량. 말소가 들어갔어요. 말소 청량. 정정이 들어갔어요. 등록사항 정정 청량. 복구가 들어갔어요. 복구 청량. 검사가 들어갔어요. 검사 청량.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어. 지적 재조사 청량. 그럼 여기에서 이제 13개를 딱 숙제해놔야 돼요. 13개가. 그냥 눈으로 익혀놔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를 답변을 해줘야 돼, 이제. 자, 그럼 봐봐요. 자,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뭐예요? 지적, 재조사, 청량. 그래서 거기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에 이제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청량이다. 자,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2개.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것. 어때? 지축, 지적 확정 청량과 축적 변경 청량. 봐봐요. 자, 그럼 봐봐요. 처음 하신 분들이 원장님한테 말씀하셨대. 구선상은 글씨가 개판으로 쓰고. 그래서 뭡니까? 개판으로 쓰고.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이 기본 A는, 봐봐요. 기존의 수강생한테 들었던 걸 요약집을 빌려가지고 쓰는, 그건 승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쓰는 애.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면 기존 수강생들한테 필기를 들었던 거 자기가 써가지고 나름대로 뭐 해야 돼? 그 승인은 있어야지. 그 노력도 없어. 세상은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공짜가 없는 법이야. 그러면 거기 밑에 몇 개의 형태를 적어줬잖아요. 그럼 봐봐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 뭐가 있다?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이걸 외워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출제되는 게 이 문제예요. 얘가 봐요. 지적 청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그럼 13개가 아닌 것. 그러면 13개를 기본 포맷을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그대로 펼쳐놓고 131페이지 3번. 이게 샘플 문제야. 제일 전형적으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요 문제 3번이라는 겁니다. 풀어보세요. 문제 3번. 됐어요? 1번은 뭐가 보여요? 분할 들어갔으니까 분할탕이야. 분할탕. 그게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이 되는 거요. 자, 2번은 뭐가 들어갔어요? 신규. 그러니까 신규 등록 청량이 되는 거요. 그러면 도시개발이 살아갔잖아. 도시개발 청량. 그러면 지적 학정 청량이 되잖아. 4번은 등록상 정정. 무슨 청량? 등록상 정정 청량. 정답은 몇 번? 5번. 또 봐봐요. 4번 또 풀어봐요. 이거는 4번은 워밍업을 한번 해보라고. 워밍업. 됐어요? 이성이 있었어? 없었죠?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렇죠. 4번. 읽어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문제 5번 봐봐요. 문제 5번. 자, 1번은 뭐가 보여요? 지적 재조사. 2번은 검사. 3번은 없잖아. 연속 지적도 없잖아요.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4번은 어디가 보여요? 현황, 지적 현황 청량. 5번은 뭐가 보여요? 도시개발 사업, 사업이 보이잖아. 이게는 무슨 청량이죠? 지적, 학정 청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린 사람은 금치산자예요, 금치산자. 네. 금치산자예요, 금치산자, 이거는.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은 13개. 그러면 올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요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아니면 가장 최근에 도입된 거.
지적, 재조사, 청량.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2개. 지적, 재조사, 청량과 검사, 청량. 그 셋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유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의미를 그렇게 이제, 그러면 이게 지금 연타로 지금 출제되고 있다 하는, 그러면 이 지적 청량의 대상은 기본적이고, 13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다, 눈으로 익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번 그 전에 출제된 거 봐봐요. 자, 1번에 분할이 들어갔어요. 2번에 등록 전환이 들어갔어. 4번에 지목 변경이 들어갔어. 정답은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면적 측정의 대상도 아니고 지적 청량의 대상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개는 숙지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올해 출제될 수 있는 게 가장 유력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뭐예요?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반드시 해놔야 됩니다. 올해 지적 청량의 대상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자, 그러면 봐봐.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은 자기가 이제 암기를 해야 되고, 13개를. 그러면 지적 청량 무슨 절차가 나왔어요? 읽어봐요. 의뢰 절차가 나와. 의뢰 절차. 그러면 지적 청량 의뢰 절차는 거기 한번 봅시다. 요약집 몇 페이지냐면 43페이지. 이걸 외우거나 안 외우면 절대 지적 청량 의뢰 문제는 풀 수가 없어. 절차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포인트도 다 잡아줬으니까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밑줄 가면서 마무리하라고요. 자, 기존 수강생들은 이제 확인하고 확인 사살을 하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는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포함이 제외. 그러면 누구한테 의뢰해? 지적 청량 수행자. 이 자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 소관청으로 건져놓으면 X가 돼요. 그러면 이 1번 집은 3가지 측면에서 나올 수 있어. 재를 포함으로 건칠 수 있고, 지적 청량 수행자를 지적 소관청으로 장난칠 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독자적 문제로 지적 청량 수행자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2개.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봐요. 3번. 24 최근에 우려 먹었던 거죠. 지적 청량 수행자는 의뢰 접수하게 되면 청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가 어떻게 읽나 봐요? 다음 날까지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그때 X. 누구한테 제출해? 지적 소관청. 이걸 외워야지 뭐 별수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적 소관청은 우려먹었으니까 요 지문을 어떻게 우려먹을 수 있어요? 만약에 출제된다면 다음 날을 3일, 5일, 7일로 장난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을 한번 보죠.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 청량업자는 검사 청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없다. 아까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 청량업자를 뭐라고 그래요? 지적 청량 수행자라고 그러는 거야. 지적 청량 수행자. 근데 올해 이제 법이 개정돼서 가장 강력한 게 몇 번이에요? 6번입니다. 6번. 6번을 아마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번째 줄이 중요해요? 다만 지적 삼각 청량 성과 및 경의 청량 방법을 실시한 지적 확정 청량 성과에는 뭐에 따라서? 부문에 따라서. 그래서 면적 규모 이상이면 누가 검사 청량한다? 시도지사나 제도시시자. 면적 규모 미만이면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정확하게 외워야 돼. 법이 바뀐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8번, 9번을 갑니다. 9번이 올해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독자적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라는 거예요. 제외. 자, 11번은 이제 어디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지적 청량이란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 청량이란 개념입니다. 그러면 12번은 뭘 외우라는 거예요? 청량 방법과 청량 구분. 지적 청량 방법은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 강파, 사진, 이성 청량 방법에 따르고 지적 청량의 구분은 크게 기초 청량과 뭐로? 세부 청량으로. 그래서 하도 안 외우니까 21세기, 세기라고 외우라고 그러죠. 하도 안 외우니까.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13번에 지적 기준점 청량의 절차로서 무슨 청량의 절차예요? 기초 청량. 그러면 감을 외워요. 뭐든지 할 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현지 답사, 선점, 조표, 계산, 성과표, 작성, 선언. 이게 독자적으로 한번 출제됐고 지문으로 2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청량의 결자다? 기초 청량의 결자. 자, 그러면 거기 자 3번으로 가요. 가운데 청량 및 검사 기간. 자, 그러면 자 세부 청량에서 청량 기간은 며칠? 5일, 검사 기간은 4일.
왜 저보고 5일 4일, 왜 5일 4일이요? 저는 몰라요. 법조문에 5일 4일이라고 규정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올 수 있는, 감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요 정도. 봐봐요. 숙제하는 시간이 길어요? 숙제한 검사 기간이 길어요? 그럼 청량 기간이 길어? 검사 기간이 길어? 그럼 청량 기간은 법에서 5일이라고 규정해 놓은 거야. 검사 기간은 4일. 그러면 이제 검사 기간을 외울 때 이렇게라도 외우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까먹었다. 4.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4. 그렇죠. 4. 그렇죠. 이렇게라도 눈으로 익혀놓으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지적기준점 설치시. 15점 이하일 때 며칠? 4일. 15점을 초과할 때 4일.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메리트 1일을 가산한다. 올해 출제된다면 거기가 출제돼. 그러면 작년 출제 문제는 뭐였냐? 바로 그 옆에 합의입니다. 계약 합의 찾았어요? 자,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기간. 4분의 1은 검사기간. 작년 문제가 여기 이제 작년 출제된다고 그랬거든. 며칠? 자, 며칠이에요? 숫자까지 일치해서. 봐봐요. 며칠? 20일. 그렇죠. 20일. 자, 청량 검사기간 며칠? 야, 근데 이것도 몰라. 4일은 4, 5, 20. 며칠? 5일.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작년 기출. 만약에 청량 기간은 며칠일까요? 4분의 3이니까 15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적기준 설치도 관심 가질 필요 없어. 합의를 하게 되면 전체 기간의 몇 분의 3? 4분의 3. 4분의 3은 무슨 기간? 청량 기간. 4분의 1은 검사 기간이라는 거예요. 검사 기간. 자, 그러면 지적 청량 의뢰 절차와 관련돼서 자기가 풀려면 거기 지금 체크한 위주로 해서 암기가 안 되면 그냥 답만 불러주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이제 133페이지로 와봐요. 8번. 자, 8번 보니까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동지역의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청량 기준점, 청량 빼버려요.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분할 청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량 수행자의 청량 기간과 지적 소환자의 검사 기간으로 오른 것은 청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기간 4일. 이거 틀린 사람은 다음 주에 오지 말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서, 자, 이게 기출문제인데, 이거 주관식이라고 생각하고 싹 가려봐요. 기존 수강생들은 가로넣기를 해봐요. 주관식으로. 닫고 하는데 주안점을 먼저. 주관식이라 생각하고 풀어봐요. 주관식. 밑에 지문 보지 말고. 자기가 가로 안에 답 넣어봐요. 자, 됐어요? 예, 첫 칸 뭐가 들어가요? 5일. 두 번째 칸. 자, 세 번째 칸. 4점마다. 전체 기간은 몇 분의 3? 4분의 3. 전체 기간에 정답은 3번이 되죠. 3번의 의미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자,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11번 문제. 요거는 의미급을 하라는 거야.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정답은 5일이죠. 정답 몇 번? 1번이죠. 그럼 10번 풀어봐요. 문제 잘 읽으라고 실수하지 말고요. 청량 기간을 물어봤어요? 검사 기간을 물어봤어요? 몇 분의 3이에요? 4분의 3. 정답은 15일이죠. 5번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되죠. 이게 문제야. 문제. 기가 막힌 문제.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뒷장을 한번 넘겨서. 자, 올해 출제 예상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15번 문제 한번 풀어봐요. 올해 만약에 나온다면 15번이 가능성이 높아요. 자, 137페이지 15번. 이거 틀리면 다음 주에 오지 말아야 돼요. 정답은 2번이죠. 뭐 읽을 게 뭐 있다고 뭐 읽어요, 문제를.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가 있죠. 뭐예요? 지적 현황 청량과 경계 보건 청량. 정답은 4번, 2번이 되죠. 그럼 14번에 3번 지문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해요. 전부 그런 문제야. 문제 자체가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보건 청량,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네. 그래서 제외된다.
자, 그 뒷장을 넘기면 또 예상 문제 하나가 있어요. 자, 16번 문제를 별표 5개 넣고 한번 풀어봐요. 올해 예상 문제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봐요. 읽고 있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렇죠? 읽고 있는 자체가.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3번. 지적삼각 청량성가 및 경의 청량반부로 실시한 지적학정 청량성가. 면적규모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면적규모 미만이면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은 아직 암기가 안 돼서 그래. 자기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암기가 덜 돼서 그렇다는 거.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됩니다. 올해 출제 예상 문제예요. 잘 풀어놔서 마무리해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문제 18번 가서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봐요. 암기가 되면 그냥 문제 줄줄줄줄 풀릴 거고. 정답은 4번 바뀌었죠? 네.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뒷장을 쭉 한번 넘겨볼래요? 자, 23번 요 문제를 이제 하나 정도는 풀어놔야 됩니다. 자, 23번 문제 찾았어요? 그래서 23번 문제는 요약집 45페이지라고 써놔요. 됐죠? 자, 45페이지 보니까 거기, 자, 참고사항으로 한번 와봅니다. 자, 이번 이제 후퇴가 없어서 이거라도 이제 외우고 가야 돼. 45페이지 참고사항, 지적기준점 찾았어요? 오늘은 전부 암기하고 갑시다. 자, 지적기준점 몇 개? 3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고저점, 지적도건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이렇게 되면 무슨 점이에요? 지적삼각점, 이렇게 하면 지적삼각고저점, 지적도건점이야.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제가 거기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명칭. 정강거리는 일단 외우고 갑시다. 퍽질러 2호야. 2km에서 5km 간격. 2km에서 5km 간격으로 박혀 있어요. 2호.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도건점은 몇 킬로에서 박혀 있어요? 1에서 3km. 거기 나와 있죠? 1에서 3km로 박혀 있고요. 지적도건점은 몇 메타? 50m, 300m. 그러니까 어제 분당 수업을 했어요. 분당 수업을 했는데 제가 지적도건점을 사우나 가면서 조사를 해봤어. 그러니까 50m 간격으로 박혀 있어. 그 땅은 비싼 땅, 싼 땅. 겁나게 비싼 땅이라는 거야. 비싼 땅. 싼 땅은 이건 50m 간격, 300m 간격으로 박혀 있다라는 거야. 제가 이제 발견을 했어요. 하나 발견해서 1m 걸음을 걸어봤어요. 이게 1m라고 그러니까. 한 50보 걸어가서 또 하나 박혀 있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건점이 많이 바닥에 못이 전부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적삼각점은 몇 킬로에서 박혀 있다는 거예요? 2km에서 5km 간격으로 하나 박혀 있다는. 멀게는 몇 킬로? 5km. 짧게는 2km래. 토지가 싼 땅은 우리 지적도건점을 제일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싼 땅은 지적도건을 흔히 못 봐. 그러니까 나중에 중개업을 하실 때 바닥을 다 조사해봐도 이게 지가가 비싼 땅이다, 싼 땅이다 대략적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또 하나. 자, 제가 경기도예요. 경기도를 1년 번호를 제가 10으로 잡아봤어요. 10. 그래서 경기도를 주자로 건지 뭐. 경기야, 경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 경기 10 하면 이거는 지적삼각점의 이름이야, 명칭이야. 자, 그러면 보 10 하면 이거는 뭐예요? 지적도건점의 명칭이야. 근데 도야, 교야? 도예요, 교예요? 도예요, 교예요? 교죠, 교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걸 간혹가다 이렇게 읽어요. 지적도건점의 명칭은 도10이다. 어때? X. 도10이 아니라 교10이야. 그러면 여기 원주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원주가 무슨 도예요? 강원도. 강원도를 그러면 강원도를 1년 번호를 11로 매겨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지적삼각점의 명칭 읽어봐요.
방원 10일. 그 다음에 지적삼각 보조점은 보 10일. 그러면 지적도건점은 교 10일이라는 거야. 이게 명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상남도를 그러면 02로 한번 지칭해 봅시다. 02. 자, 그러면 어때? 경남 02. 그 다음에 보 02, 교 02, 경 02.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경남 02는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삼각점의 명칭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를 한번 해봅시다. 자, 서울특별시를 01로 한번 해봅시다. 지적삼각점은 서울 02, 지적삼각 보조점은 보 01, 지적도건점은 교 01. 안 외우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제 오늘은 다 외워야 돼요. 자, 표지의 설치 관리는 일단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야. 근데 청량성과 관련해서 공보 또는 인터넷, 요게 바뀐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분류해, 잘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적삼각점은 어디에서 했었느냐? 지적삼각점은 어디에서 했었어요? 자, 간보에서 했었거든. 그래서 전부 공보 또는 인터넷으로 통일화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자, 그러면 성과 관리에서 외웠죠? 그러면 열남동봉청구에서는 어디예요? 그런데 시도지사 옆에다 지자 하나 집어넣어요. 시도지사 열남동봉구에서 자, 지자 하나 집어넣어요. 시도지사 옆에다 지적소관청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바뀐 부분이야.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삼각점은 어디에서 열람동본 청구할 수 있어? 시도지사하고 지적소관청. 척한 거기죠. 나머지는 뭐예요?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거기에다 지자 하나 집어넣으라고요. 그럼 겨울에 이제 뭐예요? 자, 어디에요? 열람동본 청구에서 척한 시도지사 있죠? 그 옆에다 점 찍고 지 하나 추가하라고 최근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지적소관청까지 갔을까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산화돼서. 그래서 그런 의미를 잡아주시고. 그러면 23번 한번 와봐요. 23번. 자, 23번. 142페이지 23번. 요거는 이제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지적청량 기준점 성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엄격하게 말한다면 지적청량 기준점 성과, 이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야. 청량을 빼서 지적기준점의 성과만 시험 범위야. 원래 지적청량 기준점은 3개가 있어. 공공기준점, 국가기준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시험 범위는 뭐만 시험 범위다? 지적기준점만.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된 거예요. 제 자체가. 그런 의미를 본다면.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그냥 지적기준점 성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생각해봐요.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중문이죠. 중문? 그러면 3번부터 읽어봅시다. 지적소관청은 연일회 이상 지적기준점 표지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 이 경우 멸실되거나 훼손될 등 지적기준점의 표지를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 폐기할 수 있다. 그런가 보다. 연일회 이상 해줘야 돼요. 요약집 보면 1번 조문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러면 4번의 지적청량 기준점 성과 또는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읽어봐요.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그럼 지적청량 업무에 종사하는 지적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해 출전해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업무와 관련한다면 수수료 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수수료를 내야 된다. 어때? X.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최근에 기출문제가 25번이에요. 한번 풀어볼래요? 25번. 자, 아무리 공부 안 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한번 풀어봐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봐봐요. 자, 1번에 뭐가 나와요? 시지. 2번은 뭐가 나와요? 시지. 3번은? 지. 4번은? 5번은? 정답은? 5번. 상식적으로 문제를 못 풀어더라도 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 지적기준점에는 잡상인들은 없어. 잡상인들은 딱 없어. 지적청량 수행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잡상인들이야. 그러면 우리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여해? 시하고 지만.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큰 문제가 없고 쭉 한번 넘겨봅시다.
자, 오늘 이제 출제 예상 문제가 그게예요. 바로 몇 번이냐면 151페이지 39번 문제입니다. 한번 먼저 풀어볼래요? 이게 올해 예상 문제야. 한번 풀어보세요. 날짜가 이어졌는지 안 이어졌는지. 151페이지 39번 문제. 자, 봐봐요. 날짜가 이어진 사람은 풀 수 있는데, 자, 기간이 안 이어진 사람은 손을 못 대는 거야. 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요약집 46페이지다 써봐요. 자, 46페이지. 자, 46페이지 가니까 제5절 무슨 청량 줄인 적 있어요? 제작 청량 적부 심사가 있어. 특히 몇 번부터 꺽쇠를 꺾어요? 자, 오른쪽 8번, 맨 밑에 8번부터 몇 번까지? 14번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시험의 출제 예상 지문들입니다. 근데 어차피 적을 필요가 없어. 다음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뒷장 되면 놀랄 거예요. 48페이지에 적어놨어. 그 절차를. 그거 적어놓으면 뭐하냐고. 갑자기 보니까 뭐다 정리만 해놓으면 뭐하냐고. 외우지를 않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오늘은 자, 처음 오신 분들이 정리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조문으로 정리 한번 해봅시다. 46페이지 거기 봐봐요. 1번 봐봐요. 8번 봐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 수행자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지적청량 성과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적부심사를 청구할. 그러면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해? 지방지적위원회. 어디를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 누구한테 청구해요?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오늘 공부가 짧은 사람은 잠시 펼쳐놓고 자, 몇 페이지로 오시냐면 거기 문제집 저기를 한번 펼쳐서 자, 152페이지 40번 문제를 풀어봐요. 152페이지 40번 문제 풀어봐요. 152페이지 40번 문제 풀었어요? 한번 풀어보세요. 나머지 안 푼 사람이 있어서 풀어봐요. 정답은 2번이죠. 이게 작년 기출문제야.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와. 그래서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됐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쉽게 출제됐다. 올해 지적도 수준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 문제가 좀 아까 요 문제가 아니고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 오리지널 문제가 출제됐다면 하지 말라고 그럴 텐데 작년에 너무 쉽게 출제돼서 다시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좀 외워줘야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오리지널 문제가 나왔다면 뭐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럼 8번은 다시 돌아와야지. 자, 그러면, 자, 적부심사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지방지적위원회. 그러면 10번으로 가요. 자, 해부 며칠이라고 그랬어? 30일. 해부 며칠? 30일. 그러면 11번으로 가봐요. 그러면 심의열결은 며칠? 60일. 연장은 며칠? 30일. 그러면 이제 13번으로 가요. 그러면 13번, 송부는, 아니, 12번, 지체 없이, 송부는 지체 없이 누구한테 송부해줘? 시도지사한테. 그러면 13번은 통지는 며칠? 7일입니다. 누구한테 청구해줘요?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 그러면 이제 적부심사에 불만 있는 사람,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어. 어디에다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에. 며칠? 90일. 아니, 이게 암기가 안 되니까. 이게 암기가 되면 그거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한번 해보자고요. 해부 30일, 심의열결 60일, 연장 30일, 송부 지체 없이 통지 7일, 재심사 청구는 90일. 그럼 다시 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문제야. 자, 그러면 자, 아까 문제 151페이지 39번 문제. 이게 오리지널 문제거든. 자, 이제 이거 나니까 이제 풀어리는 한번 봅시다. 자, 틀린 것은 1번에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읽어봐요.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청량 수행자. 오케이. 2번은 자, 해부 며칠이에요? 30일. 끝났네. 그러면 3번은 읽어보면 되겠네요. 적부심사니까 누구한테 제출해? 시도지사. 4번은 뭐예요? 며칠? 심의열결 며칠? 심의열결 60일인데 며칠이 나왔어? 90일. 3번은 뭐예요?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무슨 청구?
재심사 청구. 만약 심사라면 뭐가 나와야 돼? 지방지적위원회. 그럼 정답은 몇 번? 4번. 그러니까 우리 기출 예상 문제가 바로 요 39번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경해야 돼. 그러면 나머지는 안 풀어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안 풀어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지적 파트는 오늘 푼 거 문제만 뭐다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하면. 그럼 봐봐요. 지금 뭐 여기 봐봐요. 청강이 듣는 사람도 뭘 봐봐요. 뭐예요? 암기하니까 문제 풀려 안 풀려? 풀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부지런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부지런히 암기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놨어요? 암자생존이야. 암자. 뭐라고 써요? 암기하는 만자만이 살아남죠. 그래서 이제 지적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걸 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등기는 암기해야 또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해봐야 써먹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등기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해서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어디를 펼쳐놓냐면 요약집 몇 페이지예요? 저쪽 뒤에. 자, 마지막 시간은 이제 기출문제 지문 다 마무리 안 했던 거 마무리 할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한지도 몰라요. 자, 88페이지. 그럼 오늘은 좀 쉬었다. 89페이지, 10번, 요점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또 한번 해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